예, 안녕하세요. 열대 야채를 생산하고 있는 열대 야채예요. 전체 다가 야채 종류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농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8월에. 좀 오래 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가르치고 그러고 있다가 애기 엄마 만나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귀농하게 됐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혹시 그러면은 예, 필리핀. 가장 큰 이유는 애기 엄마를 생각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이랑 비슷해서 바다도 좋아하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어렸을 때 다 해봤던 것들이어서 처가댁에 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해서 이제 귀농을 결심하게 됐죠. 사랑꾼이시네요? 그러죠. 대략 한 15개에서 한 20개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하고서 다시 심어 놓은 것들도 있어서 위쪽에서 많이 알고 있는 고수 2번 수확을 하고 끝난 상태고, 한 번 수확하고 다시 심는 것들이 한 3가지 정도 돼요. 올해가 처음 5동이 된 거고, 하우스 안에서는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5동이 됐으니 이제 좀 더 나오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4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지까지 하면은 제가 투자 비용 빼고 지금 4천을 생각하고 있어요. 대략 5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여름부터 해서 10월달 찬바람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수확량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 쪽 같은 경우에는 연중 생산이 되지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도 있고 가을 겨울이 있다 보니까는 가을 초반까지는 그래도 수확량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처음에 접했을 때 상당히 기뻐했었어요. 자국에서 냉동된 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원하는 상태의 상품이 아닌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싼 가격에 가져간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마트에서 샀었을 때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 농장에 일하러 와서 인건비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저희 거 야채를 다시 구매를 해서 인건비를 저희한테 돌려주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오크라가 가장 큰 주력이고 다음으로는 이제 롱빈, 다른 것들은 이제 부수적인 것들인데 없어서 못 팔았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롱박이 좀 많이 나온 상태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약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크라랑 다른 것들이 좀 안 됐었거든요. 장마가 너무 길었어서 여러 작목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와중에 기후에 또 맞는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판매량도 많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지니까는 거기에서 판매액을 못 채우는 대신 그 작목에서 많이 채워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하지만 그만큼 몸이 고되겠죠. 짧은 콩 수확이 이제 끝난 상태고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씨앗으로 심어 놓고 동남아 쪽에 많이 먹는 것들이에요. 똑같은 종류긴 한데 약간 맛이 틀려요. 한 50cm, 60cm까지는 자라는 거라 그 스테이크나 그런 쪽이 이제 길게 해가지고 요만하게 하나씩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종류예요. 그래서 요것 같은 경우는 식자재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고, 볶음 요리를 해서 먹었을 때 비슷한 거는 저희 마늘종? 단단한 끼가 좀 더 있어갖고 식감이 씹는 맛이 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꽃안에서 이제 길게 해서 이렇게까지 크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아시아마트 쪽이랑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이 개인 주문들은 다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해서 그날 수확하는 것들도 있고, 이것들은 2, 3일에 한 번씩 수확할 때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물건을 페이스북이나 그런 쪽에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그 친구들이 몇 킬로 있다 그러면 이제 선주문 들어와서 이제 먼저 주문한 사람들 순서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예약도 받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도 많이 알고 있는 오크라라는 작물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고추 모양처럼 위로 이렇게 자라요. 야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매운 것도 아니고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찾으세요. 거의 90% 이상이 이제 개인 주문을 받고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50평의 이중하우스인데 시설로 됐었을 때는 요즘에 인력 부족으로 해서 스마트팜 딱 전 단계까지만 들어가 있어요. 굳이 스마트팜으로 안 넘어간 거는 매일 와서 매일 수확을 하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스마트팜까지 가는 거는 약간 욕심인 것 같아서 그 전 단계까지는 지금 시설을 해놨어요. 그렇게까지는 까다롭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작물 자체가 매일 수확을 해줘야 되는 거라 커서 딱딱해지면은 상품 가치가 사라져요. 저희는 8시 반 그때 되면 이렇게 꽃이 활짝 폈다가 저녁 때 되면은 오후 되면은 다시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오크라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에는 4월 초에 들어가서 2월 말이나 3월 초 모종을 들어가고, 노지 같은 경우에는 4월 말에서 아니면 5월 초 그때까지 이제 노지에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저희가 10월 달까지 수확을 하고 있어요. 한 동에 한 740주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격가지고 본대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40개 정도까지는 저희가 따요. 한 주에서 대략 보면은 1kg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진딧물이 잘 생겨요.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방제를 할 경우에는 이 조그만 꼽혀져 있는 거 빼고 그 위에까지 다 잘라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방제를 하고 피어나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수확을 해서 이제 다시 판매를 하고, 만약에 벌레가 많이 생기는 경우에는 꽃순, 이것들이 다 지금 오크라 꽃이 펴서 오크라가 나올 것들인데 네.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벌레들이 꽃순 밑에를 다 잘라 먹어요. 그러면 이제 수확량이 안 나오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때만 저희가 방제를 해요. 가장 아기 때 키가 많이 안 크고 이거보다 이파리가 큰 상태에서 작으니까는 보이지도 않고 그 시기만 넘기면은 큰 애로사항은 없어요. 한국에서는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별 모양이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요. 아, 신기하네요. 이쪽에는 아까 전에 보셨던 롱빈이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여주예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여주고 많이 커도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대체로 다 필리핀 종자를 쓰고 있고 종자를 이제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더 컸었을 때 저희가 수확을 해요. 예, 이 정도 사이즈에서 좀 더 큰 사이즈. 이쪽에도 이제 수확해야 될 것들이 좀 보이네요. 밖에다 심었을 때는 이런 형태로 되거든요. 저렇게 밑에 쪽에 넝쿨이 다 돼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딸 수 있게 네. 밑에 다 보이고 위에서 올라타서 수확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양쪽으로 심다 보니까는 같이 넝쿨이 겹쳐가지고 내년에는 한쪽 방향으로만 심어서 네. 아예 위쪽에서만 따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여주는 해놓은 거라 아직 수확량을 이제 계산하고 있는 중이고, 대략 비인콘 같은 경우에는 150평 이런 형태로 해서 한 줄 들어간다 그러면은 대략 이 한 줄에서 한 100kg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주도 저희가 대략 한 100kg 정도까지는 수확이 나오지 않을까. 이쪽은 이제 차요태인데, 차요태 같은 경우도 좀 더 빨리 심어졌어야 되는 건데 가을경에 좀 많이 나오고, 보시면 이제 조롱박, 한국에서는 조롱박 하면 이제 호리병 뭐 이게 술병 만드는 그런 조롱박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애호박 대용이긴 해요. 애호박 무침이라든지 애호박 찌개라든지 그런 데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애호박보다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단맛이 있다 보니까 식감도, 애호박 같은 경우는 이제 식감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덜 있는데 반 잘랐었을 때 안쪽은 부드러운데 바깥쪽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씹는 맛도 있고, 거기다 가격대도 개당 4,000원에 팔았었는데 애호박보다 양이 많다 보니 식당이나 뭐 다른 곳에서 애호박 대용으로 써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권에서는 모닝글로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저희 나라 말로 동심채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볶음 요리에도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된장국에 넣으셔도 되고, 나물처럼 이렇게 무쳐서 드셔도 되고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대를 같이 잘라요. 네. 조금씩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많이 번식을 하고, 이 대까지는 같이 해서 먹어요. 이것도 단맛이 좀 많이 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야채들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는 찾은 사람들이 조금 덜 있고, 5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수확을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야채들이 없으니까는 그때 되면 많이 찾고, 가을에 또 많이 찾고 그렇게 돼요. 에그플랜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가지인데 용과처럼 이렇게 보라색으로 해서 이거보다 많이 커져요. 동그랗게 자라요. 사람 주먹 크기만큼, 이만큼까지는 자라고, 저희 한국에서는 하늘고추라고 얘기 나오더라고요. 동남아 쪽에서는 위로 자라는 고추들이어가지고 서 있을 때 한국 고추보는 앉아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서서 그냥 따도 허리 숙일 일도 없고, 그러네요. 화장 좀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밭도 없고 제 장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기본 농사에 대해서 이제 머릿속으로 공부를 하고 가도 현장에서는 좀 틀리다는 거죠.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같은 작목이 아니어도 토양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교육들을 받으면서 기본 베이스는 똑같으니 그 와중에 이제 어떻게 방제하냐, 영양제를 넣어야 되냐, 거름해줘야 될 때 해줘야 되고, 귀농센터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이제 알려주고 하고 계신 분들, 이런저런 정보들을 이제 시작하게 돼서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 작목은 한국 작목이 아닌데 굳이 내가 양파 교육을 받고 고추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나랑은 안 맞아 라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었는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아야 거기에 뭐 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작목하는 것들을 이제 한번 보기도 하고, 뭐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하고 혼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 작목이 아니어도 교육 듣고 공부하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는 것도, 귀농센터를 찾아가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확하는데 아직 급급한데 일을 수월하게 만들고 체험 농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튜브도 이제 개설을 해서 이벤트를 조금씩 이제 하고 있어서 구독자는 42명인데 이 식자재로 어떻게 요리하느냐, 필리핀에서 요리하는 방법이 있고 태국에서 요리하는 방법이 있고 요리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어떻게 요리해서 먹냐 댓글 다는 형태로 해서 이벤트를 지금 한번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요리하는지 요리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한 번쯤은 궁금증이 생기셨다 하면은 둘러봐 주십시오. 영문으로 해서 민유라고 치면은 로고가 나와요. 귀농 자체는 어려운 일이나 그것 또한 극복해 나가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지방이나 수도권에서 각박한 생활을 극복을 하나 농촌에 내려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극복하는 일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공기는 좋고 내 일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니 약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좋은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 건강을 챙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